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IBT 토플 라이팅 독립형 오해와 진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How to brainstorm, 즉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설명할 텐데,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가장 어려워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먼저 설명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 이 방법을 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해보죠.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정지하시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라도 1분 정도라도 브레인스토밍 먼저 해보시죠. 자, 브레인스토밍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agree or disagree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흔히 이제 AD라고 부르는 거죠. 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이제 진술문 하나를 주는데, 진술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When we visit a foreign country,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 the best way to learn about the foreign country, 이때 이 learn about은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know about이랑 같은 의미예요. 즉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다라는 뜻이지, 여기서는 배우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국 나라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뮤지엄, 즉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주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랑 저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2개를 끄집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아마 지금 브레인스토밍 해서도 알겠지만 2개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보통 2개의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밖에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나는 어떡하지?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다른 애들은 타이핑 시작했는데 난 어떻게 하지?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2번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 5분에서 6분 동안 브레인스토밍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을 5분에서 6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 참고서들, 즉 원어민을 대상으로 쓰는 외국 참고서들에서 30분 동안 쓰는 에세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몇 분을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권장하냐면 그들의 책들은 대부분 8분을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합니다. 8분 브레인스토밍 하고 나머지 20분에서 22분 정도의 원어민들은 700자 정도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원어민이라고 불러요. 즉 8분을 브레인스토밍 하고도 20분 만에 700자 정도를 쓸 수 있는 이들을 우리는 원어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많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2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2분 정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테크닉 없이 그냥 순진하게 문제를 보고 본인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테크닉이 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관건인데, 자, 질문 다시 한번 보죠. 질문을 보면 한 외국 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외국 나라를 잘 아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뮤지엄을 방문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이 문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오프토픽, 즉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프토픽은 이 best way가 흔히 얘기해서 A고 visit the museum in the country가 B인데, 이 질문은 A는 B니를 물어본 거죠. 그죠? A는 B니를 물어본 건데 동의하면 A는 B다죠? 동의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죠. A는 B가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 A, B가 왜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고 브레인스토밍을 서두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A는 B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최고의 방법 A는 자신이 생각하는 솔루션, 그것을 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A는 B가 아니다가 아니라가 A는 B가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뭐라고 답하냐면 A는 C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생각하는 솔루션, 예를 들면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는 거야, 또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talk about,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주는데, 이 부류들은 전형적인 오프토픽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지금 같은 아이디어를 쓰신 분들은 일단 날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topic sentence, 즉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보통 큰 이유, 큰 주제에서 바로 example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큰 주제에서 소주제로 이제 더 세분화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의 논리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맞아요. topic에서 example로. 그런데 이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효과적이지 않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토픽 센텐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2분밖에 브레인스토밍을 못하니까 딱 2분 안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토픽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머지 하나는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아이디어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토픽에서 example, 이 흐름으로 가는데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잘 생각이 안 나서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잖아. 이유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어쩌라고? 이럴 때 좋은 방법은 example을 먼저 생각하고 topic을 나중에 생각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는 제가 증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 먼저 example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어진 질문에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 동그라미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동그라미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2개 또는 3개를 치는 거죠. 그 동그라미는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동그라미를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동그라미 친 거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예시를 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인이 foreign country에 만약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무조건 얘는 구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외국 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반드시 예시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친다면 당연히 그렇죠. 먼저 쳐야 되는 건 바로 foreign country, 외국이죠. 영국이든 미국이든 예를 들면 일본이든 그 외국 나라를 하나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영국을 여러분이 생각을 동그라미를 쳤으면 그 영국에 대해서 잘 아는 최고의 방법은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뮤지엄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동그라미겠죠. 그러면 영국에 있는 박물관, 미국에 있는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을 예시를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하면 토픽은 쉽게 나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는 foreign country를 구체적인 예시로 영국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를 저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먼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 권장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고 토픽을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고 이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가 뭐냐면 이게 미라입니다. 미라. 제가 원래는 약간 미라 그림다운 미라를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혹시 밤에 놀라실까봐 그래서 좀 덜 미라스러운 거를 좀 넣었는데 이 미라 같지가 않고 무슨 호리병 같이 보이네. 너무 그림이 작다 보니까. 하여간 얘가 미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은 이거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미라를 통해 우리는 영국을 잘 이해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있는 미라 보시면 여러분 영국 잘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 못하죠? 그럼 why?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영국을 잘 알 수 없지? 왜 영국을 잘 알 수 없지? 왜냐하면 이게 토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물관에 있는 건 too old, 너무 오래된 거야. 그 녹슨 다 그냥 녹슨 칼 보고 또는 미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영국을 이해하니? 이러면 토픽은 too old, 영국에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영국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토픽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나리자는 원래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그런데 제가 에세이 쓰는데 시간도 없고 루브르 박물관 그 스펠링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다라고 하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토플 아이디어는
팩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으면 있는 거지. 채점자가 얘가 어떻게 거기 프랑스에 있는 걸 어떻게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다라고 하지? 그럼 틀린 아이디어라고 그거는 점수를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에비던스를 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팩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모나리자가 대형 박물관에 있으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통해서 여러분 영국을 잘 이해합니까? 잘 이해 못하죠. 그럼 왜 못하는지 그 토픽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는 그 나라 물건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식민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훔쳐온 물건이 있다 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잠깐 빌려온 물건이 있으니까 즉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국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즉 브리티시 뮤지엄에는 즉 그 나라에 있는 뮤지엄에는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훔쳐온 또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물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다. Know about, learn about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지금 어그리 하신 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즉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통해서 우린 잘 영국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박물관에 지금 여기에 다 인물 사진이 있는데 이게 다 누구냐면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를 빛낸 인물, 예를 들면 백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전시실 들어가서 영국의 유명한 영국을 빛내는 사람들 보면 영국 잘 이해하나요?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이러한 전시실에 가서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왜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니? 라고 이유가 토픽이 되는 거니까 그 토픽은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역사는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쉽게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면 우리는 영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라는 이런 이유가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번에는 약간 질문이 좀 어려운데 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하시고 얘는 반드시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화면 정지하시고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다 브레인스토밍 했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하나하나씩 문제를 읽어보죠.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치팅을 하는 거죠. 뭐 할 때? 학교 숙제를 할 때. 바로 뭘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답이 뭐야?를 답을 가르쳐다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답을 달라라고 하면서 숙제할 때 치팅을 한다는 거예요. Which of the following 즉 다음의 세 가지 중에 do you think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즉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치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겠니?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토플은 가장 중요한 게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럼 do you think? 물어보면 I think라고 답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 중에 가장 effective한 즉 치팅하는 애들의 수를 줄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를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줘야 되고 예시를 줘야 되는데 이유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예시를 먼저 구체적으로 준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에 동그라미를 치면 일단 그 동그라미 친 건 어떻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먼저 예시를 주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토픽을 거꾸로 끄집어내는 지금 이 연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asking parents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모니터를 하다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니터하는지 바로 예시를 줘야 됩니다. 즉 parents들이 sit next to their kid 그들의 아이들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지. 뭐 할 때, 뭐 하는 동안? 그들의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모니터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타픽은 쉽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딱 애들 옆에서 그 자식들 숙제할 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왜 애들이 치팅을 못하지? 왜냐하면 부모가 옆에서 완전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치팅하는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타픽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픽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자녀들 옆에 숙제하는 동안 즉 계속 붙어있다라는 이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타픽 센텐스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바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면 타픽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2번이에요. 바로 퍼니시먼트, 즉 치팅에 대한 퍼니시먼트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퍼니시먼트인지를 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making those who cheat, 즉 치팅하는 놈들을 숙제하는 동안 치팅하는 놈들을 repeat the same grade next year. 내년에 같은 그레이드를 되풀이한다는 건 1년 꿇게 하는 거죠. 즉 1학년 때 치팅하다 걸리면 내년에 1학년 더 다니는 거야. 그럼 몇 년 다니나요? 바로 1년을 학교 더 다니는 거죠. 퍼니시먼트가 이건이면. 또는 giving a 3 months suspension, 즉 3개월 정학을 주는 거예요. 치팅하는 놈들. 이 퍼니시먼트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거나 또는 모든 학교에 있는 화장실을 10개월 동안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퍼니시먼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시가 구체적으로 되면 타픽은 쉽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퍼니시먼트, 예를 들면 1년 더 다니게 하고 또는 예를 들면 화장실 10개월 동안 하게 하고 또는 3개월 정학 주고 또는 퇴학시키고 뭔가 이러한 퍼니시먼트를 예시를 주면 타픽이 쉽게 생각날까요? 쉽게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1년 더 다니는 퍼니시먼트면 여러분 그거 치팅 하겠어? 안 하죠. 그럼 왜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1년 튜이션 내고 더 다녀야 되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팅을 하지 않아. 또는 3개월간 정학을 주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기록에 남으니까 대학에 못 가. 예를 들면 정학받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못 가니까 그러면 바로 애들이 절대 치팅을 안 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는 거. 예를 들면 10개월 동안 여러분 더러운 화장실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몸이 피곤해. 몸이 피곤해. 10개월 동안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팅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왜? 애들을 만약에 퍼니시먼트에서 몸을 고달프게 하면 애들은 절대 치팅하지 않아. 라는 타픽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건데 여러분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번 봅시다. 3번 giving homework assignments that are difficult to cheat on 하게 되면 즉 치팅하기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3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homework assignment인데 그냥 치팅하기 어렵다 이 말만 되풀이하는데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타픽 센텐스는 절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홈워크 어사이먼트, 즉 치팅하기 어려운 홈워크 어사이먼트를 어떤 어사이먼트인지를 예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타픽은 쉽게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사이먼트냐면 composing an essay, 즉 에세이를 쓰는 건데 뭐에 기반한 거냐면 그들 자신의 personal experience, 즉 개인적인 예시를 기반해서 에세이를 쓰라는 거예요. 뭐보다 general한 knowledge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홈워크 어사이먼트를 만약에 주잖아요. 야 무조건 에세이 쓰는데 넌 무조건 개인적 예시만 써. 절대 제너럴한 널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애들이 치팅하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왜 애들이 치팅을 안 하냐. 그러면 이게 왜 효율적인 방법이냐. 타픽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숙제를 내면 애들이 치팅을 안 해. Why? 왜냐하면 베끼면 확 티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타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홈워크 어사이먼트를 치팅하기 어렵게 주면 이것이 가장 왜 베스트 웨이냐? 그냥 쉽게 치팅을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치팅을 쉽게 막을 수 있지? 왜냐하면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주면 애들이 치팅하는 게 너무 확 티가 나니까 바로 애들이 치팅을 안 하니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타픽 센텐스에서 이그젬플로 가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example을 먼저 생각하고 topic sentence를 나중에 끄집어내는데 example은 뭘 말하냐면 주어진 진술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중요한 단어, 키워드 2개나 3개를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 예시를 반드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먼저 예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topic sentence를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토픽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토픽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바로 장점은 예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시를 쓸 때도 구체적인 예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브레인스토밍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앵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